안녕하세요. 생체진화학개론 발표를 하게 된 김세환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목 먼저 읽어보면 얍타즈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역할이 있는데 이제 기계적인 어떤 변환, 기계적인 변환에서의 어떤 얍타즈의 역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처음부터 읽어보면은 세포는 인지한다. 그들의 미세 주위 환경을 뭐 그 성장인자뿐만 아니라 물리적이고 그런 기계적인 단서들을 그래서 여기 스티프니스랑 뭐 어드 히스티프니스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쭉 넘어가서 지금까지는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어 있었다. 뭐에 대해서 어, 어떤 스티프니스, 스티프니스가 주는 세포가 자라는 환경에 스티프니스가 주는 그런 기계적인 센스와 그 다음에 세포의 전사인자에 대한 관계가 지금까지는 규명이 덜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다루는 논문이 되겠고요. 이제 얍타즈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물질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 세포가 자라는 환경에 어떤 스티프니스 그리고 세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와 지금 관련이 있다. 얍타즈를 통해서 뭔가 좀 관계가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네, 일단은 논문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알고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서 먼저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히포야 패스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일단 이 얍타즈에 대한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얍타즈 같은 경우에는 전사인자는 아니고 전사인자에 붙어서 전사인자의 활성을 조절하는 단백질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얍타즈가 이제 만약에 핵 안에 있다. 이렇게 이제 핵 안에 있다면 핵 안에서 이제 전사인자에 붙어서 이제 뭐 전사를 좀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만약에 얍타즈가 이제 세포 밖에 있다면 세포 핵의 밖에 있다면 핵의 밖에 있다면 이제 전사인자에 붙을 수 없어서 이제 뭐 세포가 뭐 세포의 이제 유전자 합성이 이제 좀 덜 되는 네, 그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를 이제 얍타즈가 이제 전사인자에 붙어서 세포의 그런 어떤 급증이 일어나는 경우를 이제 히포 오프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얍타즈가 핵 밖에 있어서 전사인자에 붙지 못해 세포가 이제 세포의 확산이 이제 덜 되는 경우가 이제 히포 온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siRNA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화학적으로 합성한 siRNA가 이제 특정한 mRNA를 이제 뭐 절단, 분해해서 이제 유전자 발현을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림에서 간단하게만 보면은 그냥 이런 특정 mRNA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절단하고 이제 뭐 분해해서 이제 그 기능을 못하게 하는 그 유전자가 합성되지 못하게 하고 그 유전자로부터 이제 단백질이 생성되지 못하게 하는 네,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특정 mRNA를 표적하고 그것을 제거한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시퍼레이즈 액티비티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여기 이 보라색으로 붙어 있는 게 이제 얍타즈 앞에 나왔던 얍타즈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얍타즈가 핵 안으로 들어가서 특정 전사인자에 붙어서 그 전사인자의 활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근데 그 과정을 이제 실험적으로 확인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레이즈 진을 만들어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서 이제 이것도 프로모터도 이제 특정하게 딱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얍타즈가 붙을 수 있게 이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사가 시작되고 mRNA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프로틴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함으로써 얍타즈가 제대로 이제 활동을 하는구나를 이제 확인하는 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검증 방법으로서 쓰이는 거고요.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피겨 1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얍타즈가 뭐 세포 주위 환경의 스티프니스와 세포의 모양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처음부터 읽어보면은 뭐 리얼타임 PCR 분석을 통해서 이런 두 개의 유전자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라색과 하늘색에 대한 분석을 했고요. 이거는 얍타즈를 만드는 mRNA에 대한 분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루시퍼레이즈 리포터도 이제 했네요. 그래서 뭐 이렇게 검은색 바로 이제 나와 있다고 합니다. 여기. 그래서 이 루시퍼레이즈 분석을 해서 이제 한 건 뭐냐면 얍타즈가 전사인자에 딱 붙어서 얼만큼 전사인자의 활성을 유도해서 그 전사인자로부터 mRNA가 이제 만들어지는지.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얍타즈의 활동이 얼만큼 많이 있는지를 이제 판단하는 이제 도구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siRNA도 도입했습니다. siRNA.
그래서 컨트롤 siRNA, 즉 sico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얍타즈를 만드는 mRNA를 표적하지 않고 그냥 대조군으로서 쓰이는 siRNA 그룹들이고요. 그 다음에 siYZ1, siYZ2는 얍타즈를 만드는 mRNA를 표적해서 그 mRNA를 분해시켜서 얍타즈가 생성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siRNA 그룹이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40kPa에서도 키우고 0.7kPa에서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냐면 일단은 이제 mRNA를 표적하지 않고, 그러니까 얍타제를 만드는 mRNA를 표적하지 않은 지금 이 곳에서는 뭐 유전자들이 전부 다 많이 발현됐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얍타제의 활동도 많이 일어났고요. 근데 siRNA가 얍타제를 만드는 mRNA를 표적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유전자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뭐 실제로 얍타제의 활동도 그렇게 막 되게 많이 줄어들고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40kPa에서 키웠을 때랑 0.7kPa에서 키웠을 때, 즉 스티프한 곳에서 이제 얍타제의 활동이 이제 지금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돼 있고, 실제로 그림도 지금 보시면 이제 얍타즈가 핵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얍타제의 활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40kPa에서는 얍타즈가 핵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0.7kPa에서는 핵이 비어 있죠. 핵이 비어 있고, 지금 보시면 핵이 비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핵 밖에 이제 얍타즈가 뿌려져 있는 모습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C부터 쭉 나오는 부분은 셀 쉐이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셀 쉐이프, 세포가 자라는 환경을 변화를 줘서 이렇게 이렇게 좁은 곳에서는 세포가 이제 많이 펴지지 못하겠죠. 넓은 곳에서는 세포가 좀 많이 펴질 테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E에서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세포가 자라는 환경, 즉 ECM의 면적은 줄였지만 이제 군데군데 이제 마이크로 필러 이렇게 이제 군데군데 ECM들을 설치해서 세포를 억지로 핀 느낌이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ECM 에리어랑은 관계없이 셀 에리어, 그러니까 세포가 얼마나 펴져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핵 안에 있는 얍타제의 양이 증가된다. 그러니까 ECM은 관계없고 세포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 세포가 얼마나 납작해져 있는지, 펴져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핵 안에 얍타제의 양이 변한다.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얍타제의 활동이 필요로 한다. 로와 텐션을. 텐션은 이제 견인력이 되겠고, 세포의 견인력. 그 다음에 로는 어떤 세포 내에서의 생화학적인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실험 전반적인 내용은 뭐냐면 다양한 약물들을 처리해서 세포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세포에서의 생화학적인 신호를 방해하든가, 또는 세포에서 어떤 특정 물질이 합성되는 것을 방해하든가. 네, 그랬을 때 언제 얍타제의 활동이 적어지는지, 네, 그랬을 때 만약에 얍타제의 활동이 적어졌다면 그러면 이 신호 또는 이 생화학적인 이런 물질이 얍타즈가 활동하는데 좀 필요한 그런 물질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보시면 로 인히비터, C3 이런 걸 넣고 에피액틴 인히비터, LATA 이런 물질을 넣고, 그 다음에 다양한 인히비터를 넣게 되겠습니다. 이런 인히비터. 네, 그랬을 때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핵 안에 얍타즈가 적게 된 게, 만약에 핵 안에 얍타즈가 없어졌다면 그것은 이제 얍타즈의 활동이 억제된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컨트롤에서는 이렇게 됐고, 이런 약물들을 처리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컨트롤 그룹이랑 대조군이랑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약물들하고는 관계가 없다. 네. 그리고 만약에 C3와 LATA를 처리했을 때는 이제 핵 안에 있는 얍타제 양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로 신호, 그 다음에 에피액틴 이런 거랑 이제 얍타제의 활동이 관련이 크게 있다. 이런 식으로 알게 되겠고, 마찬가지로 이제 유전자 발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오는 것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얍타즈와 관련된 유전자들이 이제 이런 약물들을 처리했을 때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네. 그 다음에 루시퍼레이즈 액티비티도 마찬가지로 이 LATA를 처리했을 때 확 줄어든 것으로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액틴 R 62D 이런 물질을 넣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물질은 뭐냐면 에피액틴을 에피액틴이 합성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물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제
얍타지의 활동이 그냥 정상과 똑같았다. 뭐 그런 것도 이제 실험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락시노를 이제 억제하는 약물, 그 다음에 논머슬 마이오신을 뭐 억제하는 그런 약물, 블레비스타틴, 뭐 그런 걸 처리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핵 안에 있는 얍타제의 양이 정상에 비해서 줄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락시노랑 논머슬 마이오신이랑 좀 관련이 있다. 얍타제의 활동이랑 이렇게 결론이 나오고, 마찬가지로 루시퍼레이즈에도 마찬가지로 줄어들었고 얍타제의 활동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고, 네, 여기까지는 이제 약물을 처리한 결과고요. 그 다음에선 이제 F에서는 뭐냐면 뭐 리지드한 곳에서 키우고 엘라스틱한 곳에서 키웠다고 합니다. 세포를. 그랬을 때 리지드한 곳에서는 텐션이 증가되겠죠. 그러니까 세포의 견인력이 증가되고, 엘라스틱한 곳에서 키웠을 때는 세포의 견인력이 감소된다. 네, 그랬을 때 세포의 견인력이 큰 곳에서는 핵 안에 지금 얍타즈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세포의 견인력이 작은 곳에서는 핵 안에 얍타즈가 한 50%좀 아래 그 정도밖에 없다. 그래서 세포가 받는 견인력에 좀 이제 관계가 있다. 얍타즈의 활동과. 네,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저번 시간에 봤던 이제 스티프니스와 셀 스프레딩이 얍타즈에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네, 여기서는 히포패스웨이랑 좀 무관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히포패스웨이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은, 이제 세포끼리 좀 스펄스한 환경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환경에서 히포패스웨이가 오프됐다. 즉 이제 얍타즈만 핵 안으로 들어가서 세포에서 이제 얍타즈의 활동이 증가된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히포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좀 이제 덴스한 환경에서 이렇게 덴스한 환경에서 이런 과정을 히포패스웨이라고 하고, 이런 과정을 결국에는 이제 얍타즈가 인산화되고 이런 다른 단백질이 형성돼서 이제 핵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얍타즈가 활동을 못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히포온 됐을 때 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세포가 스펄스한지 그러니까 세포가 자라는 환경이 스펄스한지 덴스한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여기서 보시면은 스펄스한 환경에서 히포패스웨이가 오프됐기 때문에 당연히 타제의 양이 더 많은 것으로, 덴스한 환경에서는 히포패스웨이가 온됐기 때문에 타제의 양이 이제 줄어든 것으로 이제 보이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B에서는 저번 슬라이드에서 봤던 내용을 좀 상기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kPa에서 타제의 양이 더 높다. 왜? CPS가 증가하면 세포가 받는 견인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얍타제의 양이 핵에서 이제 증가된다 라고 했었죠. 네, 그 다음에 C에서는 이제 C3와 LATA 그런 약물들을 처리한 거죠. 즉 얍타제의 활동을 억제시키는 약물들을 처리해서 타지 양이 줄어든 걸로 보이고 있죠. 근데 여기까지는 뭐 저번 시간에 했던 거지만, 중요한 거는 이거 두 개입니다. 이 두 개가 뭐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단백질, 이제 이 그림에서 나와 있는 단백질인데, MST와 LATS 여기도 나와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단백질이 뭐냐면 히포패스웨이가 온될 때 필요한 단백질인 거죠. 네. 히포패스웨이가 작동하기 위한 단백질이죠. 근데 그게 이제 있든 없든, 그러니까 똑같이 있는 거죠. 똑같이 있는 조건에서 이제 타지의 양이 줄어든다. 라는 건 뭐죠? 라는 건 히포패스웨이에 상관없이 좀 독립적으로 타지의 양이 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D에서는 뭐냐면 이제 siRNA를 사용한 거죠. 여기서 siRNA를 사용한 건데, 지금 이 LAT 라츠 단백질에 대한 siRNA예요. 즉 여기 히포패스웨이에 사용되는 라츠 단백질에 대한 siRNA죠. 네. 근데 그런 거를 일부러 제거해 준 거죠. siRNA를 통해서 히포패스웨이에 사용되는 라츠 단백질을 제거해 준다. 근데 제거하지 않았을 때와 제거했을 때 경향성이 똑같다. 근데 그 경향성은 뭐냐면, 이 adhesive island area, 이건 뭐냐면 세포가 펴져 있는 면적, 네. 세포가 붙어 있는 면적을 말하는 건데, 세포가 붙어 있는 면적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제 얍타제의 활동성이 적어진다. 그러니까 세포가 많이 펴질수록 얍타제의 활동성이 증가된다. 근데 그게 뭐랑 관련이 없다? 라츠 단백질의 유무와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히포패스웨이랑은 좀 독립적이다. 얍타제의 활동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E에서는 뭐 여기도 이제 비슷한 실험인데, 뭐 C3를 낮게 주고 C3를 높게 처리했다. 약물을. 그리고 siRNA를 똑같이 이제 라츠 단백질을 제거했을 때
그냥 뭐 타지의 양이 줄어들었다. 네, 그냥 뭐 라처 단백질과 뭐 얍타지의 양은 뭐 크게 좀 독립적이다. 독립적으로 이제 움직인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F에서도 그냥 뭐 유전자 분석을 한 거죠. 네, 이제 PCR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했을 때 이제 얍타지에 관련된 단백질이 뭐 라처 단백질을 제거했을 때와 또는 제거하지 않았을 때와 좀 이제 양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좀 이제 세포가 자라는 환경의 스티프니스와 관련이 더 크다. 스티프니스가 높으면은 얍타지의 활동성이 증가되고 이렇게 증가되는 걸로 보이죠. 그 다음에 스티프니스가 낮으면 얍타지의 활동이 적어진다. 이렇게 적어진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히포 패스웨이와 큰 관련은 히포 패스웨이와 뭐 히포 패스웨이와 얍타지의 활동성은 뭐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고 독립적이다. 관련이 있지만 좀 독립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얍타제를 여기서 이제 siRNA를 얍타제를 표적을 했네요. 얍타제를 표적했을 때 지금 컨트롤 그룹에 비해서 여기서 보시면은 얍타제를 표적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루시프레이즈 액티비티는 적어지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타제를 넣어준 거죠. 타제를 유전자 수준에서 넣어줬을 때 또 이제 또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모습. 네, 그러니까 그냥 뭐 얍타제가 뭐 중요하다. 이제 네, 뭐 그렇게 된 거고. 네, 그 다음에 H에서는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스펄스, 댄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스펄스는 히포 패스웨이가 오프, 여기서는 이제 온 된 환경이죠. 근데 오프 되건 온 되건 이제 양의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절대적인 양의 차이는 있지만 세포의 스티프니스와 좀 관련이 있다. 세포의 스티프니스와 좀 영향을 받는다. 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복잡한데 세포의 스티프니스와 세포가 얼만큼 퍼져 있는지가 얍타제의 활동에 영향을 준다. 근데 그게 히포패스웨이랑은 좀 독립적이다. 독립적인 경향성을 보인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그림인데 여기서는 이제 얍타제가 뭐 필요된다. 어떤 이제 조절하는 거로서 이제 바이올로지컬, 생물학적인 어떤 효과. 근데 그게 이제 뭐에 의해서 이제 결정되는 거냐면 엘라스티시티, 그다음에 지오메트리. 그러니까 얍타제가 좀 이제 어떤 중재자로서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40kPa에서 줄기세포는 당연히 뼈로 이제 분화가 되겠습니다. 뼈로. 오스테오제네시스로 이제 분화되겠죠. 40kPa에서. 근데 얍타제를 siRNA를 통해서 없애줬을 때, 그리고 C3를 처리해서 얍타제의 활동을 억제시켰을 때는 뼈로 분화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 그래프에서도 나와 있고, 그리고 뼈로 분화하지 못하고 아디포제네시스, 즉 이제 지방세포로 이제 된다라고 되겠습니다. 네, 지방세포로 분화되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뭐 여기서는 이제 아니고 또 여기서 이제 얍타제를 제거했을 때,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일반적인 그룹에서는 이제 세포가 붙어있는 면적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아디포제네시스로 되는 경향이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세포가 붙어있는 면적이 적어질수록 아디포제네시스가 이제 많아진다. 근데 얍타제를 없앴다 라고 하면은 세포의 면적과 관계없이 거의 아디포제네시스로 분화된다. 그러니까 아디포제네시스로 분화되는 경향이 되게 높아진다. 마찬가지로 C3라는 약물을 처리해서 이제 얍타제를 좀 이제 좀 억제시켰을 때 마찬가지로 이제 아디포제네시스로 분화하는 경향이 높아진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E에서는 뭐냐면 이제 얍타제를 일부러 넣어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얍타제를 일부러 없애준 거고, 여기서는 얍타제를 일부러 넣어줬을 때 이제 원래 이게 정상인데 여기서는 세포의 면적과 관계없이 거의 아디포제네시스로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얍타제를 일부러 넣어줬기 때문에 이제 아디포제네시스로 분화하지 않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뭐 이제 F랑 G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 거의 다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얍타제를 일부러 넣어주면은 오스테오제네시스로 된다. 뼈세포로 거의 된다. 이런 약물을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얍타제를 넣어주면은 이제 스티프하고 소프트한 거에 관계없이 거의
오스티오제네시스로 이제 거의 분화하더라. 그러니까 얍타제가 이제 줄기세포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중재자로서 생물학적인 이런 이펙트를 이제 하는 이제 중재자로서 이제 역할을 한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